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밉상 그 자체인 개념이라고는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듯한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누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누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 4년 정도 결코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을 보냈는데요. 결혼 전 남편에게서 자신의 누나에 관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신우 사진만 봤을 때는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라고 했는데 모델처럼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제가 누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기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동네 대표 쌈딱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듯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누나 만나면 너무 놀라지 마. 성질 장난 아니거든. 나도 누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결혼해서도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길래 그래? 어릴 때 내가 누나 장난감 좀 만졌다고 그걸 내 머리에 그대로 내리꽂아서 나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어. 뭐라고? 우리 누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유 없이 화내고 자기 기분이 세상의 법인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학을 뗐어. 포기한 거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쌈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난 아니겠다 걱정도 됐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자기 누나랑 사이도 좋지 않아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도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면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죠.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왕래가 2번 있었기에 형식적인 상견례는 패스했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엄청 빠르게 해치운 셈이죠.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기론 시부모님과 싸워서 안 왔다고 하던데 그것도 너무 황당했죠. 아니,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얼마나 경우가 없으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하나요? 결론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돈 처녀인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시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요. 남편이랑 저의 직장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해서 얻었고 무엇보다 양가 도움은 일절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도움을 받으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집을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이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다정하신 편이라 고부 갈등에 대한 걱정은 없었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은 없었기에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단 한 명,
신우이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에도 신우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바깥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에 시댁에 갔다가 신우와 딱 마주쳤죠.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임신 초보다 12kg 정도 쪘기에 좀 통통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신우이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올케, 왜 이렇게 살이 훅훅 쪘어? 임신했다고 관리 안 하고 퍼져 있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지 망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신우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황당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 대신 신우에게 한 소리 하셨죠. 말본새가 그게 뭐냐면서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입을 삐죽 내밀고는 아니, 내가 요가 강사인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관리 안 된 여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올케, 애 낳고 우리 센터 와. 가족이니까 특별히 좀 싸게 회원권 끊어줄게. 그러고 다니면 남편 마음 딴 데 간다. 요즘 길거리만 나가도 어리고 날씬하고 예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남편은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누나가 원래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며 예전에 쌈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아나무인이라더니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100%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쨌든 그땐 뱃속에 애도 있고 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우이의 본격적인 무개념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애 낳고 나서 어차피 자기 센터에 운동 등록할 거 아니냐며 미리 1년치 끊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할인 조금 해주겠다면서요. 딱히 신우센터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그것도 명령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빴죠. 저는 거절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애 낳고 바로 다이어트하면 건강에도 안 좋대요. 그리고 저도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 거라서 운동할 시간이 안 돼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해요. 아니, 신우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 홍보라도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본인이라도 등록을 좀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설령 운동 안 한다고 해도 등록은 좀 해줘야지 옳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는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라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질렀습니다.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내내 해주면 저까지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너무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눈치가 없고 예의가 없다니요. 그런 형님은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게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자 신우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요가센터 잘 안 돼서 이러시나 본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개념 없네. 솔직히 옳게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 잘 되거든? 이 주변에 이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도 들어올 거라서 회원들 늘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야. 나중에는 회원 등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연락했더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집도 22평짜리 작은 거 하나 겨우 얻었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도 돈 없는 것들한테까지 이런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집도 뭐 없긴 하지만 올케네 친정도 진짜 별 볼 일 없나 보다. 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혈압이 완전 상승했죠. 저도 참지 않았고 그러면서 둘 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원이 넘칠 예정인데 왜 저한테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형님네 센터 회원들이 죄다 주변 지인들이고 친척들이고 그렇다면서요. 백날 주변 사람들이 등록해주면 뭐해요? 실력을 키워서 진짜 회원을 늘려야죠. 저도 기분이 나빠 저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 비꼬고 무시하는 성격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성격이라 누가 건들면 참지 않거든요. 신우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완전 돌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년 하면서 쌍욕까지 해대기 시작했으니까요. 필터링도 없는 그 험한 욕들을 직접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한 5분을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욕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전화를 확 끊었어요. 그런데 끊자마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9개월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강하게 뭉치더니 바로 가진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진통이 왔기에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제왕절개로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죠. 예상 출산일보다 훨씬 이르게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시부모님이 물어보셨고 남편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와 제가 크게 다툰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다행히 아이에게 별일은 없었지만 행여라도 큰일 나면 어쩔 뻔했느냐며 신우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죠. 시부모님이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 사과하시는 거다 보니 저도 민망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저도 똑같이 난리쳤으니 저 역시도 잘한 게 없다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니다. 우리가 네 성격 아는데 네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니? 진경이 걔가 너한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을까 안 봐도 뻔해. 웬만하면 둘이 안 마주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도 신경 쓰마. 라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와 신우이와의 첫 싸움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후에 웬만하면 신우랑 저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시댁에 사는 데다 자기 마음대로 오다니다 보니 그게 쉽나요? 어쩔 수 없이 그 후에도 시댁에서 한 번씩 마주치게 되었는데 신우와 제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 안 좋았죠.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신우에게 인사만 하고 별다른 말은 안 섞으려 했습니다. 괜히 말 섞어봤자 싸울 테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는 그때 그 일로 저한테 제대로 긁혔는지 저만 보면 일부러 박박 긁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 회원권 끊어달라고 한 자기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또 비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남편도 한바탕 뭐라고 하고요. 저는 신우의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 여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작은 규모긴 하지만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부모님 두 분이 관리하는 건물도 한 채 있으시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시는데요. 그 전통주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도 같이 운영하십니다. 그 매장이 있는 건물은 저희 아빠가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그곳 상권이 워낙 좋은 데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건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다른 건물은 임대 딱지가 가득 붙을지언정 저희 부모님 건물은 늘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임차인들의 고충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자영업자분들은 잘 안 나가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베푸는 만큼 다 돌아온다. 그만큼 임대료 할인도 자주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치하지 않으셨기에 주변에서도 어찌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냐며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성격을 물려받았기에 기본적으로 검소하고 부모님 도움보다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건물을 직접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팀도 물론 두지만 저희 엄마는 새벽마다 건물로 나가셔서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곳을 쓸고 닦으십니다.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요. 청소하는 직원분도 있긴 한데 저희 엄마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하고 관리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음에도 안이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 4층에 들어온 운동학원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월세도 제때 안 내고 관리비도 몇 달에 한 번씩 몰아내는 불량 임차인이라 아빠도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그것뿐인가요? 저번에 그 학원의 원장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버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저희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임차인들 다 이거 알아서 분리수거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임대료도 내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면서 작게 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청소 아줌마까지 나한테 난리치고 지랄이야.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엄마가 너무 기함했는데 상스럽고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더 상대하지 말자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죠. 엄마한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강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말리셨대요. 말귀도 알아듣는 인간한테 하는 거지 어른한테 욕하고 싸가지 없이 구는 거 보니 완전 막 나가는 성격 같은데 그런 여자랑 엮여봤자 좋을 것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저도 그 원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무 화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보게 됐거든요. 엄마, 근데 운동센터 여자라고 했잖아. 무슨 운동센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요가랑 필라테스 센터던데. 그 말에 저는 신우가 떠올라서 설마 싶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 혹시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신우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 우리 신우랑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너네 신우 센터가 어디 있는데? 몰라.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최서방도 굳이 갈 필요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형님 요가센터가 어디야? 그랬더니 남편도 딱히 누나랑 사이 좋지도 않은 터라 따로 찾아간 적도 없대요. 듣기만 대강 들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어머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소아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르게 도착을 했고 병원 근처가 마침 저희 부모님 건물과 가까워서 연락 없이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하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잠깐 부모님께 맡긴 채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해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어깨를 아프게 툭툭 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쳐다봤더니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레깅스 차림인 걸 보니 일하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뒷모습 보고 살마 했는데 맞네? 여기는 웬일이야? 우리 센터에 관심도 없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하긴 살 좀 빼긴 빼야 돼. 늦을수록 살 안 빠진다니까. 내가 그때 등록 싸게 해준다고 했을 때 좋게 좋게 하지. 싫다고 색 난리를 치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라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근처 소아과 왔는데요. 소아과? 여기 근처에 소아과가 어딨어? 길 건너 있어요. 그럼 길 건너 카페 가지 여기는 왜 왔대? 라는데 카페 어디 가는지까지 시비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현우는 어딨어? 라면서 저희 아이를 찾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겨뒀는데요. 무슨 병원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와? 유나는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일 안 해? 한가한가 봐. 라면서 시비를 살살 터는 겁니다. 저도 똑 빡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바쁘신데. 형님도 커피 사러 오셨으면 커피 사고 가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싸가지 계속 없네. 너는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한 대 맞았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신우랑 저랑 또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며 정답게 카페 주인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히 다가오셨어요. 엄마.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려고. 나한테 전화하지. 너 혼자 다 못 들어.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신우를 보고는 엄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희 엄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올케 엄마였어? 형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친정엄마가 우리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었구나. 참나, 그때 나한테 잔소리했던 그 아줌마네. 지금 보니까 올케랑 얼굴도 똑같네. 신우가 그 터진 주둥이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 나불대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뚜껑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운동센터 강사가 바로 저희 신우이가 맞았다는 것을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열이 확 올라 그 미친 신우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말 좀 가려해요. 엄마가 제 앞이라 더 당황하셨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신우이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의 팔을 잡아 거세게 돌렸습니다.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예요? 이게 미쳤나? 야, 나 네 남편 누나야. 더위라도 먹었니?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누나가 뭐 싸가지도 정도껏 없어야죠.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게 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이 밖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니면서 입으로 구업 쌓고 사는 건 아세요? 제가 당장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분한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꿀잼 드라마라도 보듯이 저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안아서 오신 듯 했죠. 그런데 딱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아빠께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순식간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시비 걸어서 조상까지 하게 만든 그 신우가 사층이 여자였어?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늘 온화한 친정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아이를 저한테 넘기시더니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당장 가게 빼!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재계약 절대 없어! 다음 달 말까지지? 당장 가게 빼! 그 말에 신우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저씨가, 아니, 사돈어른이 뭔데요? 딱 들어도 몰라요? 이 건물 주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 말에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짐작도 못한 얼굴이었죠. 아니, 부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런 말을 형님한테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빠 말 들으셨죠? 가게 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계약 안 하신대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런 법이 어딨어? 어딨긴요. 여기 있죠. 아니, 건물주 사모님이 청소를 왜 해?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셨죠. 청소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내가 내 건물 임차인들 위해서 구석구석 치우고 관리한다는데 뭐 문제 있냐고. 아니, 저는 미처 생각도 못해서 죄송해요. 올케 부모님인 줄도 모르고 저희 건물 주인분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 말이 더 어이없네.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 미안한 마음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침 재계약 기간이죠. 절대 재계약할 일 없으니 정리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당황해서 주절거리는 신우를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사과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게 놀라우면서도 어지간히 똥줄 탔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낮에 그 난리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르더군요. 미안해, 올케. 올케 부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 좋게 좀 넘어가자, 응?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빠가 계약 연장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요즘 이벤트 돌리고 해서 그나마 수강생들 조금씩 들어오고 또 새 아파트 이제 입주 시작해서 조금씩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재계약을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나 센터 인테리어에만 1억 넘게 썼어. 지금 빚만 2억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빚더미 앉아. 올케,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 응? 제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누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라고 했나요? 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재계약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어딨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시면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예,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 건물이고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형님하고 계약 안 하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형님, 인과응보란 뜻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 놀란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고 남편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앞으로 사돈댁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그러셨다네요.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제 욕이랑 저희 부모님 욕하며 징징거렸나 본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따로 연락드려서 사과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과와 상관없이 신우랑 재계약 안 하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결정은 그대로였고요. 신우이는 혼자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찾아가며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개미 목소리로 말하길래 그 사과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 성질이 어디 가나요? 바로 눈을 희번덕이며 깡패 같은 당신들 고소할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차인 내쫓으려 한다. 동네에 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색 난리를 피웠다네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또 그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신우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질릴 대로 질렸죠. 솔직히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저를 봐서라도 또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가 친정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짓에 저희 부모님도 완전 질려버리셨고 오히려 봐주면 더 떵떵거릴 게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한 건물에서 서로 불편한 것보다 선을 긋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신우 말대로 그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입주를 하면서 상가 이용객들도 엄청 늘어난 건 맞습니다. 신우한테도 어쩌면 기회였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주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아빠가 신우 센터 자리에 다른 사무실과 계약도 하셨대요. 신우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반환받아 놓고는 절대 센터 못 뺀다고 2주가 다 되도록 버티고 난리를 친 통에 새 사무실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골치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빠가 사비로 철거 용역을 부르셨다고 했고 신우는 결국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었죠. 안 나간다고 버티는 와중에도 용역 부를까봐 값비싼 기구와 물건들은 그나마 미리 빼놨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또다시 쌍욕을 하며 신우이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네 부모도 대단하다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시댁에서 내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댁에서 형님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걸 협박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으면 시댁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만약 시부모님도 형님 같은 사람한테 신우이 대접해주라고 저한테 강요한다면 저 시댁에 발걸음 할 일 없을 거고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인연 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 눈꼽만 치도 저한테 영향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가족들한테 패 좀 그만 끼치고 사세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신우이에게 진절머리가 난터라 자기 누나라고 편 못 들더라고요. 그냥 그날 이후로 신우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입에 올리는 순간 서로 불편해지니 암묵적으로 언급 금지되어 버린 거죠. 시부모님도 그냥 제 앞에서 신우 얘기 아예 안 하시고요. 신우가 행여나 있을 것 같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일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죠. 신우는 그 일로 빚이 생겼고 그걸 시부모님께 갚아달라고 한 모양인데 시부모님도 절대 못 갚아준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다른 센터 갔다가 회원들하고 싸우고 다니니 쫓겨나고 지 성질머리 못 고쳐서 가족들만 애먹이고 살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우한테는 신경 끄고 남처럼 살고 있고요. 사람이 착하게는 못 살더라도 나쁘게는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 없는 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슴에 대목을 박으며 살았을지 시부모님도 신우와 많은 일들을 겪고 거의 포기하셨다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가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나 봐요. 신우이는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칼에 스스로 베이고 만 셈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참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줘야 마땅하니까요. 혹시 제 시누이처럼 말 한마디로 다른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길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